잘퀴즈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10월 28일입니다. 자, 이맘때쯤 되면요. 물론 재학생들은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또 기말고사 준비에 들어가겠고요. 수험생들은 이제 막바지 이제 조율을 하느라고 겨를이 없을 거예요. 시험을 뭐 모의고사라는 것도 보고요. 각종 봉투로 시험도 보고 볼 때마다 기와집도 지었다가 초가집도 지었다가 절망감에 빠지고 걱정도 많을 거예요. 시험을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걱정이고요.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장기간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직접 경험을 못 해 보셨으니까 그런 걱정들을 하시겠죠. 또 시험 때 되면은 또 뭐 저기 대구 쪽과 뭐 갓바위가 좀 복잡해지고요. 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나오는 일들이겠죠. 뭐 갓바위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자, 부모님 마음이 좀 그나마 어디 의지할 곳 없고 기댈 데 없고 다들 고통을 받고 있죠. 다들 최선을 다해서 잘 봤으면 단 한 실수로 틀리는 거 없이 아이들이 배운 만큼 점수가 좀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겠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없던 일들이 최근에 오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요. 아이들이 그 집중력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점수를 잃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니고요. 또 굳이 수험생이 아니래도 지금 시점쯤 되거나 또 지금 시기가 아니더라도 시험을 끝나고 나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대로 학교를 다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다니는 학교가 상위권 학교라면 하위권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극단적인 이제 선택으로 자퇴를 하고 어떻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 이래서 많은 결단을 내리죠. 그런데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더라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자퇴거든요. 이 자퇴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건 고민을 할 때 이제 주로 어떤 걸 보냐면 어느 누구가 자퇴를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 하는 그 성공 사례담에 이제 필이 꽂혀버리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자퇴를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아이가 자퇴를 해서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아이가 정규 교육과정인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스스로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자퇴를 해서라도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 판단을 내릴 때는요. 뭐 다양한 학교들이 있죠. 아주 초상위권 학교도 있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내신 때문에 뭐 서울의 뭐 S과학고 뭐 이런 그 최고의 학교에서 중간에 자퇴하고 나와서 유행처럼 번졌죠. 그래서 다들 성공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아이의 특성을 잘 살펴봐 가지고요.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게임에 빠졌다거나 스마트폰에 빠졌다거나 그 외에 또 결정적으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었다 그러면요. 저는 말려요. 그래서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는 이제 자퇴를 했을 때는 어떤 부담이 오냐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교육을 진행을 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뭐 재수 종합학원을 가지 뭐 이런 뭐 대책을 세워요. 자, 부모님이 간섭을 하고 공교육
교육기관에서 어느 정도 간섭을 받고요.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다니면서도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랬는데 과연 집을 떠나고 어떤 규제된 상황을 벗어나서 어떤 사교육기관에서 여기는 뭐 흔히 말하는 스파르타식으로 진짜 잘합니다. 몇 개도 되겠다. 하지만요, 실패할 확률이 99%예요. 지금까지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그 스마트폰이나 게임의 그 내공은요, 어느 환경, 어느 집단에 갖다 놔도 그 일은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자퇴를 시켰을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장도 다 포기하고요. 아이하고 24시간 밀접해서 타이트하게 해주기 전에는 반드시 실패한다. 대책 없이 자퇴시키거나 그러지 마세요. 또 자퇴를 시키고 또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또 진행하는 도중에도요, 아이가 또 고집을 피운답니다. 이거 말고 뭐 저거 이러고 할 때 그걸 꺾을 힘이 없으면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퇴를 시켜야 되겠다 이럴 때는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 아이를 책임지고 원하는 데까지 이끌어 줄 때는요, 부모가 완전히 밀착 방어를 하기 전에는 성공을 할 수도 없고요. 또 밀착 방어에서 부모가 진다면은 이거는 큰일이죠. 그래서 모든 여건을 다 갖춰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남의 사례를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작전을 짜고 계획 잡아서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적어도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한번 예행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든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공부는요, 매번 고3들은 고3 내에서 다 끝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재수하는 사람도 있고 삼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고 하면요, 때가 되면은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 공부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때를 놓치면은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빡세게 관리를 해서 잘 된다 이러고 나서 또 삼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만큼 어려운 게 자퇴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라. 남의 성공담 듣고 거기에 맞춰가려고 하지 마라. 그 아이의 환경과 내 아이의 환경, 유전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상태로는 좋은 대학 가기 틀렸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고3들 정신 없을 거예요. 물론 수시를 써놓은 애들은 공부라는 자체가 하기가 싫으니까요. 하루하루 그냥 지내기 바쁠 거예요. 공부를 해도 손에 안 잡히고요. 수시만 되면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시험 보고 또 나서 재수를 결정하자.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웬만큼 공부를 했다 그러면요, 자, 수능 문제, 수능 시험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몰라서 틀렸던 문제 거의 없어요. 이게 수능이에요. 수능이라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망각한다는 것을 제외해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하면 된다. 이 망각한다는 것을 참고로 하지 않으면요, 그럼 삼수, 사수 하면은 다 만점 나오고 원하는 대학 간다면 다 삼수, 사수 하겠죠. 공부는 한순간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문제가, 자, 그 수능 시험 끝난 다음에 채점을 해보면
조금만 관심 있는 부모들은 그래. 야, 이거 수학에서 뭐 틀렸냐, 뭐 틀렸냐. 다시 들어보고 해설 강의 들어보면 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린 거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잃어버린 내 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점만 보완을 하면은 될 거다. 이래서 재수를 하는데요. 재수에서 성공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 통계에 의하면 20%에서 30%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재수에서 성공했다는 기준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갔을 때가 문제고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은 또 재수하면 성적이 또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 점수가 원하는 대학 가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한 만큼은 올라가요. 그렇지만 상위권을 해서 만점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수능이란 공부는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목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해줄 때 만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공부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가리키는 선생님들도 그런 데 대해서 정확히 말을 못 알고 있으면은요.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강의를 안 들을 거예요. 그 결론은 강의보다 읽어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읽어서 하는 거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던 식으로 또 재수를 해도요, 삼수를 해도 실패를 하는 게 원인이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원인은 요즘 아이들에게 새로운 게 또 생겨났죠. 집중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누구든지 못 고쳐져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을 가지고 방법을 달리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또 싫어하잖아요. 귀찮고 힘든 것 같은데요. 수능 공부하는 데는 그게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면은요, 좋은 점수 나와요. 근데 그걸 잘 안 해서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보력, 대단한 정보력으로 계획을 잡고 하지만요, 그 역시 실패할 확률이 거의 99%예요. 내 실력은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얻어야지 쌓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노골적으로 뭐 어디 뭐 어느 사이트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난리가 날까봐 얘기는 못 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저같이 아이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고 제 삶도 포기하고 제 인생 포기하고 달라붙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본 사람 외에는 모릅니다. 점수 올리는 방법을요. 그래서 섣불리 그 재수를 결정하거나 섣불리 자퇴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자퇴를 하게 되면 온 가족이 그늘이에요. 공부를 하려고 시키려고 들면요. 온 가족이 여태까지 해왔던 생활의 리듬이 올스톱 되거든요. 그래야만 성공하거든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퇴를 할 만한 용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현실에서 극복을 시킬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극단적인 그 방법을 택하는 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요.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다 보면 메아리가 들려요. 이렇게 이게 환경이 새소리도 들리고 발자국 소리도 반사가 돼서 이렇게 들어와서 별로 못 느끼는데요.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요. 거기는 반사음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적막합니다. 이상해요. 아주 공허하고요. 아이들이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툭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혼자만이 있는 공간에 왔을 때의 그 적막감과 고독감은요. 웬만해서는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그 역할을 부모가 그런 감각을 못 느낄 정도로 채찍질을 해서 공부를 진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요, 아이 장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 결정을 내려봐야 되거든요. 판단을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자퇴시키려고 마음 먹기까지는 도대체 이 학교가 어떻게 됐길래 우리 아이가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가. 물론 그 외에 베이스에 깔린 엄청난 이야기들은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 못합니다. 초창기에 그런 얘기 조금 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영상을 내렸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4시간마다 24시간을 일주일을 그 학교 수업 진행하는 걸 학교 밖에서 멀리서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관측하고 결론을 내서 자퇴를 한 거예요. 아,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자퇴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나가던 제 사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아이한테 달라붙은 거죠. 지나와서 보람이 있다면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보다도 나는 내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거. 그거 하나는 남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시키는 부모님들은요.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만큼은 후회 없이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해 줄 필요가 있어요. 부모의 삶은 나누어 드려라. 그런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 거의 다 또 맞벌이 부부들 많으시잖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 때문에 또 직장이 많이 정리되고요. 또 어머니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또 만약에 그만두신다면요. 아이한테 투자하세요. 그게 크게 버는 길입니다. 성공하는 길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그런 기회가 또 많이 올 거예요. 여러 부모님들에게. 많이 어렵잖아요. 어디 나가서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항상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만 성공을 해요. 가장 확실하게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게 아이들 공부를 타이트하게 관리해주고 진행시켜주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요. 힘드시더라도 아이에게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공부를 진행시켜 달라 하다 보면은 쉽지 않아요. 맨날 싸우는 것 같고요. 애는 애대로 화가 난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속이 새카맣게 되죠. 그렇지만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점수로 환산돼서 나올 때는 부모는 엄청나게 행복하죠. 근데 부모의 그 행복한 마음을 자식은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죠. 세상은 점점 단풍으로 물들어가고요. 어떻게 보면 놀기도 좋아요. 별천지가 펼쳐지고요. 하지만 조금 아이에게 더 양보해서요.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주고요. 이럴 때 다음 단풍은 진짜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자, 끝까지 영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